조용히 좀 얘기해.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조용히 좀 얘기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지냈어? 잘 지냈답니다. 육아는 재밌었답니다. 은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걸 맞추면은 여자친구한테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생각 못하신 분들 아마 여자친구한테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맞추신 분들은 여자친구분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칭찬보다는 욕 먹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눈썹을 조금 다르게 바꿨어요. 누가 보면은 성형해가지고 좋은 줄 알겠어. 지금 속눈썹이 거의 8cm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데 얼마죠? 5만 원. 장난 아니네. 얼마나 걸려? 1시간. 지금 5만 원이야 이거? 기술 배우면? 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장난이에요. 엄청난 노력으로 한 땀 한 땀 붙이는 거죠, 맞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면은 예뻐졌죠, 여러분? 예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내 오프닝 쑥스럽게 그렇게 언급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자 구독자입니다. 허접하는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민 해결해주세요. 저는 20살부터 군인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용사로 현재는 돌아가셔서 허공안에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군생활 이야기를 참 재밌게 잘 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공군 장교가 꿈이셨던 적이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란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인을 하고 싶어지고, 또 남들보다도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 졸업 후 장교가 되고 싶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 2번 낙방 후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필기를 붙고 신검, 면접까지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입대하는 날, 임관하는 그날을 보자며 부모님과 헤어지고 씩씩하게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생활관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혹여나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봐 정확히 적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반 정도 지옥에서 살다가 자살할 것 같아 퇴교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서 다시 입교했습니다. 훈련 3주차 되는 날,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외진을 나가는데 군의관님이 수술해야 되니 퇴교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한 다음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또 제가 수술한 다음 그 전처럼 잘 뛰고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거의 6, 7년 동안 군인이라는 꿈만 꾸며 인간하는 그날을 기다렸는데 2번이나 퇴계를 하니 주변 사람 볼 면목도 없고 스스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자니 제 미래에는 군인 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를 왜 괴롭힙니까? 지키려고 다들 이렇게 임관하고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으면 같이 잘 지내고 해야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괴롭힘이 지금 무슨 일이야? 근데 이 군대라는 곳이 처음에 기싸움을 많이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생활관 사람들끼리 으쌰 하고 서로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좀 다르지.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병사로 억지로 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잖아. 근데 이제 이분은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서 가셨는데 거기 내무반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자살할 정도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 거는 사실 뭐 교관이 그랬을 수도 있고 동기들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그 군인 단체라는 곳이 다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알지, 그거 혼날 때 내가 잘못하면은 내 윗사람이 혼나잖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까딱하면은 미움 사가지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실제 군대에 가면은. 근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랬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100번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분명히 가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교를 하셨다라는 거는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 같으면 진짜 괴롭힘 당하잖아? 다시 그냥 군인 그런 거 안 하고 싶을 것 안 같지. 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게 진짜 대단하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치신 거에 뭐 재활훈련이나 이런 거를 잘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도 자기 미래에는 군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훈련해서 잘 못 뛰어서 낙오가 되더라도 그만큼 다 겪어보고 포기를 할 수 있으면 포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훈련소에 들어간 거면 그게 안 된 거잖아, 아직. 그지? 그렇지. 훈련소 수료를 해야 임관이란 걸 해가지고 하사가 되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괴롭힌 사람들을 벌써 임관을 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어. 혹시나 만나면 선임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장교로 가요. 장교로 가서 그 사람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드라마처럼 공부를 더해서 장교를 어떠십니까? 사실 이 하사와 장교는 물론 개그면에서는 장교가 높지만은 애매하거든요. 둘 사이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사이고 되게 애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빡센 장교들이 있어요. 이 장교들을 그냥 하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계급 사회 하는 그런 장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들이 그런 장교가 될 땐 그런 장교가 되셔서 특히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만났을 때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PT 몇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PT 8번? PT로 끝내면 안 되지.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고1 된 여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고민이 생겼는데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사람을 보면 언젠가 저 사람은 죽겠지? 나는 언제 죽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죽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늘 들고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면 다양한 경험담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다시 살았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심지어 과학을 배울 때 우주를 배우는데 몇 억 년이 나오면 제가 죽은 후에도 저 정도로 흘러가게 될까? 생각하게 돼요.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처음에는 잘 위로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해서 맨날 얘기하다 보니 슬슬 힘드신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럴 수 있다 하시는데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잠을 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잠을 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자고 나면 후회돼요. 그래서 요즘 잠을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면 학교에서 쪽잠 자고 이게 제 일상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지 궁금하고 무서워서 털어놔 봅니다. 되게 귀엽다. 어. 내가 죽으면 앞으로 이 지구도 이렇게 굴러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플러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고1이라고 하셨죠. 이제 고1. 저도 중학교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냐면 2차 성신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뜨는데 그래서 내가 겨털이 한 2가닥 났을 때쯤 갑자기 진짜로 죽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혹시 곁털이 2가닥 나셨나요? 여자애라니까.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면 겨털이랑 그 생각과는 상관없네요. 아 너는 지금 2가닥 났어. 87가닥 난 거 내가 알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엄청 이 사연자분처럼 빠지진 않고 그냥 물어봤죠. 엄마 죽음이 뭐야? 사후세계가 있어? 근데 엄마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거 없구나. 누구나 다 죽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환생에 대한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건 어차피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살지 뭐라고 그냥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한 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거의 환생을 할까? 궁금해서 막 더 좀 약간 재밌어하고. 맞아 근데 여기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야 우리 전생이 있었을까? 우리 몇 번 인생일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죽으면 귀신으로 진짜로 남아있을까? 맞아. 이 귀신 쪽으로 가는데 지옥을 갈까? 막 이런 거. 나는 되게 두려워하잖아. 약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은혜는 과대망상이 좀 심해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뭐 그 상황에 처하면 관람차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큰 거. 그런 거 딱 타자마자 드는 순간이 야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놀이기구 타잖아요. 열차 같은 거 타면 야 이거 탈선하겠다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타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은 그냥 자다 죽거나 그냥 한 번에 탁 죽는 게 낫지. 막 뭐 떨어질 때 그거 내가 살아있잖아? 그 순간을 느끼는 자체도 너무 무섭고. 그 은혜도 진짜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다들 두려워하지만 지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지? 근데 이 고민녀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학교에서 쪽잠 자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안 하든 사연자의 인생은 흘러가요. 이게 그냥 몸만 더 피곤해져서 죽음에 더 가까워져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푹 자고 푹 일어나서 학교에서 즐겁게 놀고 다시 푹 자고 아 그리고 한 번 스트레스 없이 한 번 살자. 뭐든지 다 누구나 엄마 아빠 남편 그래. 내 자식 다 한 번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겨.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차피 죽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살 거 제대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힘들게 사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로 이런 생각은 없어져요.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없어져.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쪽에 학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걸 하잖아. 장의사 같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어째 진로에 되고 나중에 이게 또 먹고 사는 아 그런 그리고 요새 걸로 드라마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 약간 이제 환생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귀신이 돼서 이제 그거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자. 너는 환생이 있을 거라 생각해? 응. 뭐 어떻게 하면 환생이 될 것 같아? 올라가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뭐 하면 이번에 네 차례다 하고 번호표 뽑은 거 보자 하고 막 208번 오늘 환생 이렇게 해서 환생될 것 같지? 드라마 그대로네. 못된 일을 하면은 거미 같은 거 되고 제일 못된 일을 했는데 환생이 됐어. 뭘로 될 것 같아? 유출이야. 아니 왜 미친놈아 갑자기. 야 먹잖아. 자 다음 사연입니다. 평소 헌터방 나온 영상마다 다 챙겨볼 정도로 너무 챙겨보던 20살 후반 운동이
아니 헌터팡 영상 나올 때마다 다 챙겨볼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보던 20대 후반 은둥이로 꺾어버리면 어떡해요. 난 안 줄 알았잖아요. 군대에서 헌터팡이 접하고 약 4년 이상 챙겨본 애청자예요. 은혜님 등장 후로 두 분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겨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심란하고 힘든 일이 생겨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라 챙겨보지 못하고 있네요. 제가 힘들어하는 일은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이상 해외에서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저희 가족 어머니와 3남매를 뒷바라지하던 분이셨습니다. 사업 실패 경험이 다수 있으셔서 버는 족족 빚을 갚느라 버신 돈에 비해 집은 풍족한 적이 없었죠. 또한 제 유년 시절부터 해외에 계셨던 터라 아버지와의 추억은커녕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 해외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 암이 발견되어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다행히 항암 차도가 있어 몇 년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느끼지 못한 가족에 대한 애정을 지금에서라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어색해하지 않고 잘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갑작스레 암이 크게 번져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일은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슬퍼하긴 했지만 한국에 오실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비교적 담담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심란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2주 전 아버지의 병문안에 갔는데 아버지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너가 내 대신 누워있지는 못할 망정, 너가 내 대신 죽어라 같은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을 당시 너무 힘들었으나 마약성 진통제의 투약으로 인해 선망상증과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져 그런 것이라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기운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휴대폰 사용을 못하는 지경이라 아버지 폰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 등을 제가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변인과 연락하시던 걸 봤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입에도 담기 힘든 말들로 저를 욕하고 있더군요. 무려 몇 년간을요. 제가 본 내역은 약 2년간의 내용이었으나 대화 내용으로 예견해보건대 제 욕을 한 지는 10년 이상으로 보이더군요. 가장 기억난 몇 개만 말해보자면 저런 새끼 키우려고 내 인생 바치면서 살았다. 암에 걸려야 할 건 땡땡이지 왜 내가 암에 걸리냐.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때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야 했다 등등이 있네요. 저를 볼 때마다 착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아버지 친구들은 그 대화방에서 아버지의 편을 들며 제 욕을 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받고 힘들어서 한 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항암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 적어도 아버지한테 못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 행동이니 저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남매 중에서 저한테 드린 돈도 가장 적고요. 20살이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해서 제 남매들은 27, 28살까지 용돈도 받지 않았고요. 학창시절도 무난하게 보내서 걱정시킨 적도 없었고요. 군대 전역 후 바로 취직해서 3년간 제 밥벌이에서 손 안 벌리고 살았고 아버지 한국 들어오시면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린 것도 저였고요. 특히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 받기 전 3개월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알바 다니면서 똥오 좀 받아내고 매 끼니 식사 챙겨드리는 등 아버지 돌보던 것도 저였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제 욕을 하면서 지내셨더군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싫다면서요. 아버지가 제게 씻을 수 없이 큰 상처를 주신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뒷바라지한 저를 욕한 게 너무 힘드네요. 이 사실 알고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제 욕한 거 봤다. 왜 저한테 이런 상처를 주시냐라고 하니 이게 너한테 무슨 상처인데 아빤 아빠 인생도 없니? 라며 되려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병상에 계신 아버지에게 쌍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냐 욕을 하시고 남매들도 아버지는 다시 안 보겠다라며 손절을 하고 제 편을 드는 상황입니다. 일이 커지자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안 있고 굳이 얘기를 꺼내 제 잘못이라며 또 제 욕을 하시고요. 요즘 매일매일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헌터팡님이 들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걸 압니다. 그냥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무거운 사연을 보내줌으로써 쓰면서 마음이 풀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어느 익명 누구한테 이제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사람은 이제 말을 하면서 감정이 풀어지는 경우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근데 10년을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 근데 첫째 아들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일 의지하고 할 텐데 사람마다 사실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약간 타지에서 혼자 외로우셨을 거잖아. 그런 말로는 포장을 해도 안 되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빠가 뭘 못하셨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 이거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버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연만 보고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연자분은 이제 아버지께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는지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단 하나도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격이었을까요? 누구의 탓을 하고 싶었던 성격일까? 너무 외로워서 아니면은 진짜 아프셨을 때 그런 거면은 그래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를 너무 할 수 있어.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10년 전이면은 어렸을 거 아니야 완전. 그렇지. 2년 전에부터 뭐 욕을 하셨다고 해도 뭐가 화가 난 일이 있었거나 그런 거지 않은 이상 아무쪼록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위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많이 그냥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아요. 원래 좋지 않지만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입니다.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혀 안에 구내염이 나는데 혀 뒤집으면 침샘 쪽에 2개가 났는데 이게 오빠가 일주일 집을 비웠거든요. 근데 저 혼자 육아를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졸린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구내염이 났습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이거 바르자 은혜야.
지금. 저는 안 된다. 원래 오라메디라고 그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혼자 앙 찌르고 있더라고요. 야. 하면서 울고 있었어. 근데 그 오라메디도 하면서 엄청 아파하는데 지금 밥도 못 먹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야 은혜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지금 며칠째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골고 빠르게 가자. 알보치를 사자 했어. 요거 바르면 일단 고통은 일단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세서 할례를 이게 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확실히 빨리 나. 나 옛날에 그거 해만 했었어. 확실히 빨리 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나는 그게 낫다고 봐. 그냥 근데 며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혀가 밑에 난 거 진짜 처음이야. 해롱이랑 같이 있는 거네. 혀 밑에 난거 처음이야.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너가 해롱이 말투로 읽어줘. 저는 사실 구제 두 아이 12살, 11살을 키우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나에서 이 새끼. 다시 읽을게요. 못 알아들으셨죠? 저는 39세 두 아이 12, 11세를 키우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저 와이프와 이혼한 저 알바 아니야? 저 와이프와 이혼한 지는 이건데 이혼아 이렇게 된 거야. 이혼한 지는 저 와이프와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들은 저희 아니 사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5년 됐어요. 이혼한 지. 아이들은 이제 됐어 맞지?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게 뭔지 알죠? 터져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진정한데 옆에 은혜 숨소리에 그 호흡이 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되게 힘드네요. 전 와이프와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아이들도 주말마다 외갓집에 가서 미치겠네 진짜로. 하룻밤씩 자고 오는 상황으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저와 전 와이프는 불같은 짧은 연애를 하다 첫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조금 늦게까지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해 전 와이프는 시댁살을 했고 5년 정도 살다가 분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둘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고 저는 나름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멀어졌고 그러면서 이혼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하기 싫었지만 이혼 한 해만에 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혼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잘 이겨내고 잘 자라고 있어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요즘 저희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혼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도 못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선택까지 하려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나 이겨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뒤로 미룬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한 번은 정말 심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저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하필 이 친구도 저와 비슷한 힘듦을 겪는 바람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이겨내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무뎌지는 중입니다. 주변에서 장난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알지만 저는 가끔 정신을 놓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가 된 이후로 민물 낚시를 많이 다녔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먹거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고 가능하면 집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놀아주고 날 좋은 날에 근교에 바람 쐬러 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지들끼리 노느라 저랑 안 놀아줘서 저는 좋지만 가끔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가끔은 재혼을 하는 게 아이들이나 저에게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이 여자들이 봤을 때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일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펑님과 은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우선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십니다. 근데 나는 재혼을 해야지?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은 재혼을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애들도 우선은 12살, 11살이고 뭐 바로 당장 지금 재혼을 해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도 중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나는 애들도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혼한 지도 좀 꽤 되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냥 만나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연 읽을 때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웃음보 터지는 거 알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너무 크게 처음에 터져버려가지고 뒤에 여운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혜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재혼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다가 예를 들어 외로우시면은 뭐 소개팅을 받으시든 뭘 하시든 뭐 이런
그런 걸 하셔서 만남이 있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재혼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재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이혼이란 거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지금 박히신 것 같은데 이 트라우마에 이기기 힘들면은 더 천천히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야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재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나도 이제 좀 누군가를 외로워서 만날까?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이성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가지고 계신 상황은 다 말씀을 드리고 만나는 게 어쨌든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냥 본인이 진짜 마음에 내킬 때 주변 사람들 말로 인해서 말고 본인이 내킬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오기까지. 지금 초등학생일 때 주말마다 그냥 뭐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논다고 해도 같이 좋은 곳도 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왜냐면 이제 중학교 되면 절대 안 가. 맞아. 절대 안 가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저도 가족끼리 놀러 가고 했는데 중학교 때 이후로는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놀러 가자 해놓고 거기 그 기숙학원에 버리고 왔어. 나 한 달 동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6살 연하 남자친구와 500일 넘게 만나는 중인데요. 지금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안 좋게 헤어진 후 저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가슴 뛰고 설레는 사랑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는 것처럼 지금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와줬고 저는 하루하루 너무 예쁘만 보이는 남자친구와 어쩌다 보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꿈꾸며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빚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10년 가까이 거의 쉰 적 없이 주방일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빚만 있고 모아놓은 거 없이 빚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과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벌이로 빚을 다 갚는 날이면 3년을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3년 뒤면 제 나이가 37, 8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이런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고 모아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급여로는 빚을 갚기 전까지 모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건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모아서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저는 주방에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받으면 빚 갚고 생활비 내면 빠듯합니다. 부업을 알아봐도 제가 매장에 12시간 있다 보니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님과 헌터빵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텐데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은혜도 빚이 많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둘 다 저 이빠이. 아직 3천. 은혜는 아직 3천만 원이 남았고 천천히 갚아가는 중이고 저는 다 갚긴 했습니다. 다 갚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라는 생각도 안 했어. 진짜? 아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은혜가 내겠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빚을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빚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사실 저는 그때 개념이 없어서 빚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직장이 있어야 그것도 갚으라고 이제 나오잖아. 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대보험 등 직장 없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로만 거의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잘 되면서 이 유튜브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도 다 종합소득세식으로 내고 자영업자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내고 하다 보니까 학자금 갚아라 이렇게 와서 아 맞다 나 학자금 있었지 하고 이제 갚았던 겁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느낀 거는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둘이 까야 될 것 같아. 결혼을 할 거면. 까야 돼요. 무조건 까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두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 빚이 있다는 거를 남자친구분이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모아놓은 돈 없다. 근데 그걸만으로 일단 남자친구는 뭐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빚이 있다 라고 하면은 또 오케이 괜찮아 같이 살면서 갚아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라면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야 돼. 그래야 집도 어떻게 할지 정하고 결혼식은 뭐 안 하더라도. 제 친구가 24살에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결혼 빨리 해라. 결혼해야 돈 모은다. 딱 그러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이제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서로 집도 사야 되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제 친구도 돈을 뭐 펑펑 쓰던 놈인데 악착같이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저는 일단 최선은 가장 빠르게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터놓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용히 좀 얘기해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메일인데 그 메일로 어떠한 사연이든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영상으로 고민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조용히 좀 얘기해.